네, 그러면 각각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그 신뢰도 측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2번 실시와 시험 1번 실시로 나누고 시험 2번 실시해서 재검사, 동영검사, 시험 1번 실시해서 반분, 내적 합치도 이렇게 나눴는데 각각의 신뢰도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검사 신뢰도는 뭐다? 그 정의부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시험지를 몇 번 실시하는 거다? 2번 실시하는 것을 재검사 신뢰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같은 검사지를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그 점수의 상관성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제가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그래도 지식백과의 책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사 시대도 다시 말하면 뭐다? 동일한 집단, 핵심 포인트죠. 동일한 집단에 한 개의 검사, 똑같은 검사입니다. 알겠죠? 그것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한다. A라는 검사를 아침에 하고 혹은 저녁에 이렇게 2번 실시해서 그 결과의 상관성을 토대해서 신뢰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재검사다. 동형 검사는 뭐다? 2개의 유형과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 문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즉 시험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연속해서 시험을 2개를 보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재검사 신뢰도는 시험을 실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시하는 게 재검사 신뢰도고, 동형검사 신뢰도는 뭐다? 시험을 2번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며칠 있다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써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의를 못 실어놔서 2개의 같은 유형과 내용을 평가하는 문항. 그래서 시험지가 2개라는 거죠. 근데 이 2개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실시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게 동형검사 신뢰도 방식입니다. 재검사 신뢰도는 뭐다? 하나의 시험지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거. 동형검사는 2개의 시험을 바로 연달아서 실시해서 그 2개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결과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신뢰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생각해보세요. 문항 오차 측면에서 봤을 때 재검사 신뢰도는 문항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시험지를 치는데 문항 오차는 없겠죠. 이게 재검사 신뢰도의 장점입니다. 이제 오차가 없는 게 장점이에요. 알겠죠? 재검사 신뢰도는 문항 오차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같은 시험지를 치는 거니까. 동형검사 신뢰도는 문항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느 정도 존재한다. 왜? 완전히 같거나 비슷한 문항을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 솔직히 같은 영역의 문제에 거의 유사한 수준의 난이도로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항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항 오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검사 신뢰도가 훨씬 유리한 신뢰도 측정 방법이 맞다. 동형검사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재검사 신뢰도는 문항 오차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 시간 간격의 애매성 오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그 시간 간격을 길게 잡으면 아동들이 성숙을 하는 거예요. 즉 이 A 시험지에 대해서 이 A 평가 도구가 만약에 신뢰도가 있냐 없냐를 측정하려면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상태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을 해서 만약에 학습자들이 학습 이후에 뭔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뭔가 성숙한 상태가 돼버리면 학습자들의 지적 수준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동일해야 돼요. 재검사 신뢰도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 어떠한 것들은 다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히 시간 간격을 달리해서 시행했을 때 똑같이 나오냐. 그러면 그 평가 문항은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숙이 일어나서 뭔가 점수대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너무 또 짧게 잡으면 안 돼요. 왜?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 시험에 대해서도 답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재검사 신뢰도의 핵심은 뭐다? 똑같은 시험지를 똑같은 피실험자 집단에게 실시하는 거다. 그래서 피실험자 집단의 어떤 뭐 성숙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다른 오차도 없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단
재검사 신뢰도는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시간 간격의 애매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2-4주 정도로 2-4주 뒤에 실시하는 게 적절한데 그 안에서 많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동형 검사 신뢰도는 시간 간격 애매성 오차가 없다. 왜?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사한 평가지 2개를 제작한 다음에 바로 실시하거든요. 이거 실시하니까 2개 시간 간격 애매성 오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죠. 2개 실시해서 이 2 시험지의 결과의 안정성이 있다면 어떻다? 2 평가 도구는 신뢰도를 가진다. 이해되죠? 그게 동형 검사 신뢰도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장단점이 있다.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되겠죠. 근데 저는 동형 검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검사 신뢰도는 환경의 오차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 2개는 이제 이해했다. 근데 재검사 신뢰도랑 동형 검사 신뢰도 둘 다 환경 차의 오차는 발생하지만 환경 차이의 오차가 보다 덜 발생하는 검사는 뭐냐면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환경 차의 오차는 뭔가요? 그건 뭐냐면 2번 시험이 시간 간격 후 실행 과정에서 환경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데 안 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뀌면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시험을 2번 실시하는 거잖아요. 재검사는 시험을 2번 실시하면서도 시간 간격이 다른 상태에서 시행이 되잖아요. 뭐 그날 날씨가 달랐다든지 이해되죠? 혹은 그날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해되죠? 뭔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뭐 혹은 깨끗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똑같은 시간대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차이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시험 시간 간격 후에 실시하면 환경 2주 뒤에는 아무리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는 2주에서 4주 정도라는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간격 안에서 환경적 요인도 변할 수 있다.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천둥번개가 칠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 안 일어났는데 2번째 시험 칠 때는 똑같은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뭐 조명부터 해서 시간대, 뭐 날씨 다 통제했어요. 깨끗한 청결도 이런 것들, 뭐 조명도까지 다 통제해 놨는데 2번째 실시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환경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2주, 4주라는 이 시간 간격에 의해서 실시했을 때는 어떻다? 반드시 동형 검사 신뢰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환경 차이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동형 검사 신뢰도는 환경 차이가 발생하지 않냐? 똑같은 시험지를 같은 시간에 바로 2번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차이는 거의 없어요. 환경 차이는 거의 없는데 뭐가 있냐면 2번 시험을 연달아 시행하니까 피로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환경적 오차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물론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재검사 신뢰도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훨씬 낫다. 재검사 신뢰도는 다른 이제 2주 뒤에 실시하니까 환경 차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 상대적으로. 그럼 동형 검사는 같은 시험을 연달아 실시하니까 환경 차이 오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형 검사 신뢰도는 시험을 2번 실시해야 되니까 학생들의 어떤 피로도가 존재할 수 있다. 피로도에 의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또 동형 검사가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검사 신뢰도는 피로도는 없겠죠. 왜? 시험지를 연달아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2-4주 뒤에 실시하는 거니까 피로도는 없다. 즉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키워드를 암기하신 다음에 문항 오차, 시간 간격의 애매성, 환경 차이, 피로도 이런 4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해 내셔야지 시험에 나올 때 보다 빨리 정확하게 요구하는 걸 적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 검사 신뢰도는 어렵지 않다.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 검사 신뢰도는 문항 오차도 없고 다 없습니다. 왜?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하니까 문항 오차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문항 오차는 빼겠습니다. 문항 오차는 빼고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 검사 신뢰도는 시간 간격의 애매성, 환경 차이 오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즉 시험을 2번 실시할 때 오는 오차들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을
두 번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수험을 두 번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거 죄송합니다. 문항 오차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반복했는데 문항 오차든 시간 간격의 애매성의 오차든 환경 차이의 오차든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없다.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하니까 어떻게 문항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문항 오차는 시험이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제작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간 간격의 애매성도 없다. 그리고 환경 차이 오차도 발생할 수 없다. 왜? 다 한 번만 실시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를 보면 1회 검사가 하위 2개의 검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두 부분의 상관성을 통해서 신뢰도를 판단하면 된다. 반분 신뢰도는 문항을 앞뒤로 매치할 수도 있고 홀수와 짝수를 매치할 수도 있다. 문항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스피어맨 공식을 활용해서 신뢰도를 측정한 것, 이거 신뢰도와 최종 신뢰도가 나왔을 때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된다. 이게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는 여기 지금 죄송한데 여기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 검사 신뢰도가 아니라 여기 뭘로 보시면 되냐면 반분 신뢰도와 문항 내적 일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10분 단위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뒤에서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일단 이 강의는 10분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 단위로 이동 시간에 보시고 싶어서 좀 10분 단위로 끊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10분이 넘어가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보자면 반분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검사에서 2개의 검사실로 나누어져 있는 거다. 시험을 한 번 실시하는데 그 안에 시험이 2번 들어가 있던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반분 신뢰도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홀수와 짝수로 구성할 수도 있고 문항을 앞뒤로 배치할 수도 있다. 문항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 한 번 실시한다고 해서 문항수 늘려서 하면 되지 않냐? 그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집중력 차이도 있고 시험 시간에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신뢰도를 구한 상태에서 스피어맨 공식을 활용하면 최종적인 반분 신뢰도가 나오게 됩니다. 문항 내적 일치도는 뭐냐면 개별 문항을 독립된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서 그 문항들 간의 합치성, 동지성을 종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다. 즉 시험 문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이 1번 자체가 하나의 시험지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항들이 동질적이었다고 했을 때 이 1번부터 20번 문항이 결국 다 동질적인 문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에서도 토의에서도 논제, 의제, 토의를 의제라 하죠. 의제,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알고 있냐. 1번부터 20번은 전부 다 토의, 의제 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문제가 결국 하나의 시험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적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피험자들이 각각의 문항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난이도도 다 똑같은 지적 수준도 비슷한 학생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1번부터 20번까지 반응을 하는데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총 20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 20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일관성 있게 반응하냐. 일관성 있게 반응하면 1번에서 20번 문제들은 전부 다 신뢰도로 갖는다고 보는 게 문항 대칭 일치도예요. 핵심은 뭐다? 문제 하나하나가 검사지 하나하나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단 동질적인 문항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피실험자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뭔가 반응을 유사하게 보인다면 그 시험지는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자, 아이들이 찍어서 맞추는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 경우 문항 대칭 합치도를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90에서 90% 이상의 능력으로 푸는 문제들만 대상으로 서로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만약에 막 찍어서 맞추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0에서 95% 이상 그리고 실력의 능력으로 푼 문제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문항에 대해 상관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 내적 일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검사의 길이, 문항의 수, 검사 시간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강의를 끊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